공부를 많이 못했죠. 사실 전교에서 꼴찌, 한 번에 좋은 대학 가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뭐 오이 무침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팔라? 이렇게 물어 팔라? 하면서 막 짜서 바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먹어야 돼 아버지 떠나시면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논산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권선용 약사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땐 별로 공부를 많이 못했죠. 사실 전교에서 꼴찌 거의 내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못했고, 군대를 갔는데 조교 TO가 한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학생장이라는 그 임무를 받아서 하고 있어서 후보가 저 하나라는 거예요. 뭐 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수송대장님을 만났는데 너 학벌이 고졸이네? 그리고 너 문신이 있네? 이러면서 막 그 사회에서 안 좋다고 하는 그 시선들을, 거기서 벽을 제가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들이 말했던 너가 이렇게 지내면은 사회에서 무시당할 거다라고 했던 거를 그때 좀 느꼈고, 막연하게 나가서 일단 공부를 해야겠다. 나는 뭐 학업으로 좀 일단 무시받지 않는 선까지는 학업을 해야겠다 해서 집에다가 나 공부할래 이렇게 하니까 뭐 집에서는 좀 반대를 오히려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 너 나와서 그렇게 좋은 대학 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그러니 다이렉트로 뭐 사업을 해라, 뭐 빵집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해서, 그러면은 내가 5월에 전역하니까 5월에 전역해서 11월에 수능 보는데 6개월 동안 한 그 아웃풋에 대해서 인정이 되면은 나를 서포트를 해주고, 안 되면은 접겠다 해서 6개월 공부를 해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부터 차근차근 다시 했어요. 그 검정고시 하는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고1 공부하는 친구들 하고, 그 다음 고2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하고 해서 기숙학원에서 한 달 이렇게 월반 해가면서 올라와서 11월에 수능을 봐서 그때 당시에 충남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돼서 약대까지 진학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충남대학교 일반 공대로 진학을 했고, 그때 피트라는 제도를 또 군대에서 알게 돼가지고 군대 후임이 제가 한 상병쯤이었나 권선영 상병님 뭐 한 번에 좋은 대학 가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하면서 뭐 밖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다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임 말을 듣고 한 번에 좋은 대학 가는 거는 어렵고 이렇게 두 계단에 걸쳐서 가는 거는 오히려 수월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두 번 다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수면제나 뭐 다이어트를 의약품으로 해결하는 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중추에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리고 임상에서 조금 부작용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는 좀 멀리 하는 것 같아요. 뭐 상품이 이름이 비슷한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어요. 뭐 타이레놀은 똑같고, 판콜은 약국은 판콜 S, 그리고 편의점은 판콜 A,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긴 한데 성분도 소폭 달라요. 이름이 다른 것들은 뭐 에페드린이 빠져있다든지 이렇게 조금 다른 것도 있는데, 웬만한 거는 다 비슷하게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 패키징이 좀 소포장이에요. 왜냐면은 오날명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뭐 약국에서는 11알씩 들어있는 거, 뭐 30개씩 들어있는 거 이렇게 있다면 편의점은 8알, 뭐 3알, 뭐 3병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단가도 병당 뭐 한 알당 치면은 단가가 더 비싸죠. 효과는 뭐 판콜 A 같은 편의점 상품 같은 경우는 그 기관지 확장을 해주는 뭐 슈도에페드린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뭐 아예 못 쓰는 수준은 아니고 그냥 가볍게 아플 때 언제든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미지수라서 일단은 조제를 해서 드릴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의약품은 뭐 유효기간 1년이나 2년, 뭐 길게는 3년 뭐 이런 거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조제를 해서 드리는데, 개봉 후에 조제를 한 거니까 만약에
원통 그대로 갖고 있으면 그 통이 이제 미개봉됐다는 가정하에 그 유효기간 안에 복용을 하시면 완전히 이거는 완벽할 것 같고요. 개봉이 되었다면은 개별 포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통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유효기간을 신뢰하기보다는 개봉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질 것 같고, 아예 이제 한 포 한 포 포장이 된 경우에는 개봉을 해서 손을 닿기도 하고 이렇게 조제가 된 의약품이니까 아무래도 기간 내에 드시는 게 제일 원칙적으로 맞겠죠. 저희도 폐기를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를 해요. 그래서 수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그냥 버렸을 때는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수거를 해서 이제 멸각 처리를 하는 곳을 보내서 이제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근처 약국이나 보건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발음이 이제 저희가 가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이부침 있어? 오이부침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뭐라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저희 실장님이 오이무침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나중에 알고 보면 오일분치 맞아? 이렇게 오일분치 맞아? 이렇게 한 거였어요. 오일분치냐? 그래서 이런 경우나 뭐 부침개 있어? 이렇게 부침개 있어? 그래서 부침개 없어요. 하면은 또 아니 구충제 있냐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의사소통에서 발음이 어눌해서 생기는 일도 많고, 배터리를 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왜 배터리가 없냐, 건전지 약인데 왜 없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제 투약을 할 때 복약 지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는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자기 전에 드세요. 자기 전에 드세요 하면은 먹기 전에 작게 뭐 이렇게 답변을 주신다든지. 여기는 외국인이 많아요.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어느 나라인지도 몰라요. 뭐 부탄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도 몰라서 손짓 발짓을 많이 쓰는데, 이제 뭐 속 쓰릴 때 이거 짜먹는 거 먹어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발라? 이렇게 물어 발라? 그래서 막 짜서 바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먹어야 돼. 그래서 알려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고, 코로나 때는 뭐 마스크를 아무래도 착용을 하니까 이제 주시면은 바로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스크가 착용된 상태로 올리고서 하면서 다 떨어져서 다시 줍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는 재밌죠. 그냥 보면. 대전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 산부인과 원장님인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을 산부인과에서 실시를 하세요. 근데 그거를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검체 키트만 사용해서 하시는데, 약제는 사실 그거는 그 내과 학회에서 항상 최신화가 되고 그 프로토콜이 항상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3제요법, 4제요법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는데 조금 안 맞게 내셔가지고 잘못 내셨다 전화를 드리니까, 그래도 그럼 어떻게 내야 돼요? 물어보셔서 창고형 약국이 지금 성남에 M 약국이라는 게 하나 생겼고, 이제 전국적으로 되게 많이 생기는 조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스카이 라운지도 만들어서 안마의자 쫙 설치해 놓고, 뭐 환자 휴게실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데도 있고, 창고형 약국으로 다 대형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현저하게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게 대량으로 박리담회라고 하죠. 이유는 낮게 취하지만 많이 판매하면 그만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역 거점에 하나둘씩 생기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민초 약사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포함되는 얘기긴 한데, 작은 규모의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이 아무래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인터넷에 되게 유명한 밈이 있는데, 그 병원 들어갈 때는 막 되게 굽신굽신 하면서 들어가고, 약국 들어올 때는 이제 권총 들고 들어오고 이런 짤이 있어요. 근데 유독 약국에 오시면은 병원에 1시간 기다리다가 오셔가지고 약국에서는 5분 기다리는 거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약국도 그냥 다 사람들 일하는 데고 그냥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저희랑 또 상담을 하다가 지역 가까운 약국 다니시면서 약사님들이랑 좀 라포 형성하시면, 그래도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질병이나 이런 예후 같은 거 발견해서 약사님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알맞는 영양제 선택할 때도 좀 더 신경 써서 해줄 수 있고 하니까, 그냥 그런 것들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약국이나 약사라고 하면은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만족할 만한 그 인컴을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긴 한데, 사실, 누가 들으면 배부른 소리네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누가 들으면, 생각보다 많이 못 버는구나,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AI가 엄청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약사들 뿐만 아니라 진료도 사실 어떻게 보면 AI로 많이 좀 대체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반은 자동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AI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자동화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복약지도나 투약 같은 거 다 로봇이 대신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제가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좀 다른 서브잡이나 좀 다른 능력치를, 다른 소양을 좀 기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질문지를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 말고 다른 서브잡이나 아니면은 나중에는 이거 말고 본업이 바뀔 수도 있게, 다른 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열망하고 있고 좀 추구하는데 쉽진 않네요. 준비하기가. 네. 제가 이제 아버지만 지금 계신데, 아버지가 또 편찮으세요. 근데 엄마한테는 못 물어봤던 거를 요즘에 아버지한테 매주 여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이 세상 살면서 언제가 좋았어요? 이런 것들 물어보다가, 지난주쯤에 아버지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있어요. 아버지 떠나시면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제쳐두고, 일단은 성실하게 살자, 이렇게 그냥 아버지 바람대로 성실하게 살자라는 게 좀 좌우명으로 좀 굳었으면 좋겠네요.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